예, 6월 25일 화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많이 빠졌죠. 종목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장이랑 아시아장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따라볼 거고, 자, 결론적으로 우리 게 여전히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고 역시 수익 볼 수 있는 거는 이쪽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시그널 보면서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전 투자, 수익을 누적할 수 있는 젤리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작해 볼게요. 자, 2024년 AI 버블 탑승기 11월 미국 대선까지 정치 상방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수익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슈팅했다가 떨어진다, 뭐 급나간다 하더라도 큰 추세 여전히 좋게 보시고, 오늘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이제 여유 있게 시장을 본다 하지만 또 매매할 때 올 때는 좀 잽싸야 됩니다. 한번 탁 주고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면 때문에 오늘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자, 이번 주는 단기 조정이다. 하지만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사실 아침에 추매를 좀 잡아보려고 주문을 넣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도 AI 반도체, 엔비디아 같은 게 많이 떨어졌어요. 변동성이 많이 큰 이유도 있는데,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요새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이 조금 달라진 스탠스가, 자, 미국 경기 좀 걱정을 해요. 이런 게 어떻게 또 우리가 또 받아들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장주 엔비디아 여전히 추매 밴드도 말씀드릴 거고, 그 사이에서 빅테크 살짝 차별되는 모습도 있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장은 오늘도 코스피가 좋았지만 저가 밴드로 볼 수 있는 코스닥에서도 살짝 반등 모습 나와주고 있죠. 오늘 아침에 제 AI 반도체 주도주군에 저가 매수를 살짝 넣기도 했습니다. 저가 추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금주에는 미국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해야 돼요. 현금 갖고 있는 거 활용하려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또 원달러가 또 1,400원, 1,390원 가니까 막 걱정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옆에 나스닥을 띄워놨죠. 지난 조심했었고 슈팅도 하고 저희가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나스닥 100이 조금 더 낮긴 해요. 근데 나스닥 전체로 봐도 큰 무리 없고요. 어째 주봉 이격이 벌어졌고 5일선도 음봉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떨어지면 이 밑에서부터는 또 사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주봉상 봤을 때 여기 5주 이평까지 이격이 별로 없습니다. 100포인트 남짓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아시아 대만이든 우리나라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 미리 좀 선반영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시장을 활발하게 저가 매수 가능한 시장입니다. 자, 금주의 변동성, 추가 하락시 매수 구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자, 계속 말씀드렸던 이게 지수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약한 게 있다, 지금 자가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딴 거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계속 주도주들이 기다리셨다가 빠지면 현금에서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주도주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수든 섹터든 이게 구별할 거 없어요. 자, 엔비디아 주변주에 요거를 안 적었구나. 자, 젠수랑 지분 매각이 또 있었습니다. 빠지게 되면 또 이것저것 갖고 와서 불안한 뉴스들 내죠. 하지만 저번에 2번이나 설명드렸지만 세바라 피해요. 원래 있던 매각이었고 정말 작은 비분이기 때문에 젠수랑이 엔비디아 팔았다, 이모니 팔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큰 흐름상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단기 조정 좋은 기회라 보고 대장주에 집중하고 있고, 엔비디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가 기준 어제 117달러 같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저가 밴드 사야 되는 구간이라 보고 있어요. 자, 반면에 애플과 마이크로는 반등했습니다. 이걸 좀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 경기나 시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연준 위원들이 어제 말이 나왔어요. 물론 비둘기파인 분도 많았지만, 자, 지가 계속 보고 있었던 흐름입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 고용이죠. 가장 중요한 지표. 소비와 저축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 자, 미국 경기를 살짝 걱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가 볼 때 경기를 쉴드 치는 거예요. 하지만 연착륙, 미국 경기가 서서히 연착륙 된다는 것도 연준 위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봅니다. 자, 금주에 보면 PC가 나올 거예요. 근데 PC도 제가 예상을 안정적으로 나온다. CPI 이후부터 PC까지 보면 연준 스탠스에 나온 흐름 봤을 때 연준 스탠스가 좀 변화한다. 자, 비둘기 파지고 변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좋으냐면 미국 금리가 지금 4.2% 돼 있잖아요. 안 올라가요. 미국 경기가 연착륙이니까 금리가 뛸 필요가 없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 번 했다가 또 막 출렁거렸잖아요. 올해 2번이나 할 수도 있어요. 그걸 7월달에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시 매크로나 이쪽 분위기도 괜찮은 겁니다.
자, 세상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수요일이고 내일까지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가 매수를 봐야 되는 구간으로 보는데 자,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옵니다. 저 괜찮게 본다 했죠. 자, 그때 HBM이나 레거시 D램 같은 게 나올 텐데 괜찮게 봐요. 그럼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에 자, 목요일 날 저녁 9시 자, 드디어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어요. 자, 둘이 엄청 첨예하게 대립할 거고 물과 펜만 가지고 하여튼 건강까지 신경 쓰면서 한다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린 산업들, 풍력, 태양광, 2차 전지는 계속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건강 문제 혹시나 거기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누가 뭐 말을 중간에 못 이어 나간다든지 아니면 비틀거린다든지 그러면 미국 전체로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면 보면서 정책과 건강 이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PC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을 괜찮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연준 스탠스가 금리 인하까지 2회까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목요일 밤이 맞나? 갑자기 헷갈린다. 확인해 드릴게요. 금리 인하 2회 모드 가게 되면 정시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도 시도한 것처럼 화요일날, 내일 수요일날 변동성 떨어지게 되면 오늘 저가 기준부터는 매수를 좀 할 거다. 주도주들을 저가 분할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조정받았어요. 급하게 조정받아 또 확 날아가는 아니고 변동을 있을 수 있겠지만 떨어졌을 때는 또 잡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봅니다. 자, 제가 미국의 미션이라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 물가가 연착륙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정시 상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정시 상방은 단기로 빠져 있지만 어닝 성장 수급이 주도주 AI 반도체에서 거의 확고하다 보기 때문에 정시 상방을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경기 쉴드 치고 경기가 견조하다는 얘기는 어차피 정부에서 할 거예요. 쉴드 칠 거라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정시로 나쁠 게 아닙니다. 자, 비미국은 제가 달러 때문에 본다 그랬는데요. 오늘 달러가 105 정도 되죠. 아직은 확 이게 강세가 되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여전히 비미국 쪽은 단기 이슈고 유럽이 어제 좀 반등을 줬어요. 확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제 살짝 안정화되는 모습이었고, 자, 대만 TSMC는 우리나라 하이닉스든 비슷합니다. 오늘 또 이틀 빠지고 살짝 밑에서 낙폭을 줄이는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엔비디아 같이 보시면 되고, 중국 홍콩은 7월 달에 양해 나올 때까지는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수는 자, 코스피가 더 낮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면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올랐어요. 우리나라 수출 주역 대표 섹터들 오르니까 지수는 반등을 주는 거죠. 아직 물론 약간 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되는 대형주 봤을 때 많이 안 빠질 수 있는 거죠. 뭐 삼성전자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 흐름 괜찮고요. 자, 코스닥에는 2차 전지나 다른 섹터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약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840 밑에 820 요 사이에서는 과매도권이니까 오늘 알테오 좀 땡기죠. 그런 흐름 때문에 대형주들이 힘을 내서 여기서는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진이 강해요. 삼진이 앞으로 코스피 3천을 만드는 주역이라는 얘기를 하반기 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외국인도 지금 선물이나 이쪽 때리는 게 많이 때려놔서 그 걱정할 게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변동성 되더라도 우리나라 밑에서는 저가 밴드가 살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오늘 아침에 매수 넣었다가 체결 안 되고 살짝 위에서 올라가는 상태인데 오늘 반등세 보이는 이유는 뭐냐? 미리 선반영된 것도 있고요. 우리 미국 경기 괜찮다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보면 수출주만 다 좋아요. 우리가 보는 테마도 마찬가지, 반도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 환율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보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매크로 또 지금 보는 그 경향이에요. 자, 미국 선반영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저가 기준, 오늘 낮은 가격이 밑으로 돼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권역이다. 이렇게 기본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20일까지의 수출 동향 또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자주 전 세계에서 다 보는 수출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한국 반도체가 선두입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뭐 작년 2차 전지도 그랬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중국에서 엑시트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자꾸 미국게 많아집니다. 그 테마들도 보시면 수출되는 섹터들, 미국 쪽에 수출되는 것들만 테마로 움직일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거 키죠. 자, 외국인 수급은 아침에 조금 소폭 관망하다가 매수가 살짝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자,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대표로 올랐다.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약세지만
840 이하에서는 과매도권이니까 팔지 말고 대신에 지수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대응이에요. 자, 코스닥에 가장 좋은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테오신입니다. 자, 자동차 말씀드렸고 신고가 현대차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급할 거 아닙니다. 유익해 보시면 되고 우리 기아도 같이 갈 거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또 신저가 난다 막 기아인데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약한 섹터긴 한데 외국인이 또 띄엄띄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건 아닙니다. 지수 때 말씀드리는 건데 또 바닥밴드에서 코스닥 밑에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몇 분 질문을 주셨는데 자, 2022년 9월입니다. 계속 얘기드렸던 그때 뭐죠? 우리나라 미국 난리 났을 때 그때 레고 사태 났을 때가 2022년 9월 달이에요. 그 1450원 갔을 때입니다. 그때 난리 났는데 금리 오르고 달러 오르고 전 세계 증시가 박살났을 때. 자, 그리고 작년도 출렁거렸는데 얼마 전에 4월 달인가? 이때도 한번 1400원 갔을 때 있죠. 자, 그때는 금리도 올랐고 달러도 올랐어요. 자, 미국이 다시 강달러 고금리로 간다 해서 달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금리가 떨어져 있어요. 금리는 지금 4.1로 떨어져 있어서 미국은 연착륙되는 가운데 달러만 올라 있어요. 달러가 왜 올랐다 말씀드렸어요. 자, 달러 올라가는 이유가 유로와 엔화가 특히 더 약세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달러 강세는 유로나 비달러 자산이 약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환율 원화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처럼 2020년 같은 얼마 전과 같이 금리랑 같이 달러가 강세되는 게 아닙니다. 자, 달러 금리 추세가 지금 그때랑 다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되는 가운데서는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오늘 시장에서 수급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수출주로 다 들어가요. 오히려 환율이 올랐을 때 일본도 그렇지만 오늘 일본도 올랐거든요. 엔저인데 불구하고 수출주가 오히려 환율 때문에 어닝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7월 초에 나오는 반도체 삼성전자 어닝 같은 거도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지표를 저도 경제학 전공하긴 했지만 경제지표 매크로를 해석할 때 있죠. 항상 반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또 완전 반대로 해석되는 게 매크로 해석과 경제를 볼 때 힘든 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추세와 포지션 따라 다르지만 환율이 올랐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흐름 아닙니다. 자, 개인 재단금은 고만고만하죠. 자, 첫 번째 파트 시황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 파트 종목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